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그냥 나쁘지 않게 계속 흘러가서 저도 새벽에 이제 블록폴리오라고 아마 여러분들 오랫동안 투자 진행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개수로 이제 기준하거나 달러 마켓으로 이제 환전해서 내 자산이 얼만큼 늘었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보면서 야금야금 계속 늘어나는 걸 보니까 다들 아마 기분이 되게 좋으실 거고, 여기서 어저께 그저께 익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익절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언제가 됐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어떤 그런 주된 내용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특정 코인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정 한두 개 코인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부터 한 8개, 9개 되는 알트코인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다 봐요. 다 보고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약간 코인 시장을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되게 재미난 사진이 있어서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운데 보면 원래 우리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있잖아요. 이 근방에 가면 비행기나 배 같은 게 푹 빠져버려서 이제 실종되는 게. 그래서 누가 이거에 관해서 좀 우스꽝스럽게 풍자해가지고 이걸 올렸는데, 월급쟁이 후회의 삼각지대. 첫 번째, 그때 집을 샀더라면. 두 번째,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아마 이게 더 클걸요?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이. 그리고 그때 그 주식을 샀더라면. 요즘에 테슬라 이런 주식들 보면서 아마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은 카카오 주식 93,000원대 그때가 아마 최저점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눈여겨보긴 했지만, 집 같은 경우도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 친구가 산 집은 2년 만에 거의 100% 상승한 데도 있어요. 이게 2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렇게 값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어쨌건 그걸 보면서 배 아프긴 한데,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할 때 코인 투자하라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한 친구들은 약간 이거에 관해서 눈치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자기 부인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진행 안 했었는데, 어쨌건 그랬고, 어쨌든 그런 걸 그런 걸 보여드리고, 또 하나 이제 시세적인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차트를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저항선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난 한 몇 년간의 저항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380 몇 달러, 390달러까지 근방에 오면서 이게 거의 400달러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근방까지 근데 거의 다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정을 얼마나 줄지가 관건이라고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다 올라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을 어느 정도 줄지가 저는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시총 미들캡, 로우캡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움직인 향후 이제 장세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장세를 어떤 코인들보다는 좀 눈여겨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2020년 말까지 8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에 관해서 어떤 차티스가 제시해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차티스들, 네임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이게 8,000불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허황되게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제 피보나치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400달러 근방에 가서, 아니면 388달러 390달러까지 가서 어떻게 미온적인 조정을 줄지, 아니면 강력하게 400달러를 돌파해서 어떻게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조정 장세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연말까지 이 정도 장세까지는 분명히 갈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여기서 한 2배 이상은 최소한 잡아도 그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또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또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달 이전에 그때 이제 추매를 마지막으로 마친 상태가 저는 끝이에요. 그 이후로 현금을 더 이상 넣을 생각도 없고 넣지도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조시라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대표적인 네임드죠, 해외 차티스 중에. 근데 제가 이 사람 거를 되게 많이 보는 이유가,
스탠다드하게 이 시장을 좀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즐겨서 많이 보는데 이 사람 의견을 추종을 되게 많이 하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더리움이 400달러까지가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12,000달러, 그러니까 12,000달러까지 반드시 갈 거야가 아니라 12,000달러가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좋지만, 지금 제가 방송하기 전에 11,700달러, 740달러 거기까지 지금 약간의 약조정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머리 끝까지 이렇게 막 지금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 카르텔들이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하고 시세를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는데, 11,600달러, 11,700달러까지만 일단 올리고 또 약조정을 주고 또다시 2주를 횡보하거나 또다시 상승 랠리를 펼치거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변동폭이 큰 거보다는 사실은 그게 낫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한 관점엔 400불에 12,000달러를 얘기하지만 조시라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총상위와 중간 마켓 캡들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압도해서 이끌고 가는데, 진짜 광기의 불장은 로우 캡이 급등할 때라는 거죠. 지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소외되어 있는 코인들이 동전주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광기를 부리면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거죠. 욕심을 좀 덜어낼 때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간절한 바람이라면 12,000달러 도달 전에 약조정을 줘서 좀 세력들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좀 연말까지 길게 끌고 갈 경우 그걸 또 이제 보고, 베리 실버트가 프라이버시는 여기 보면은 탈중앙화하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 되면 이게 강력한 승리의 어떤 투자 관점이 될 거다,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캐시도 마찬가지고 호라이젠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캐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지캐시가 사토시 마켓에서 20%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4% 올라갈 때 지캐시도 이제 동반 상승을 사토시에서 20% 했기 때문에, 상승력은 아마 원화로 환산했을 때 한 며칠 사이에 한 20 몇 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건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승률이 되게 가파라가지고 깜짝 놀랐고, 호라이젠은 주춤주춤 하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했다,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코인들이라서 저는 오히려 추매를 했고 지금도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가상자산 마켓이 활성화된다면 결국에는 프라이버시의 코인에 관해서 중요성이 증대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세 분출이 있는 거 보면. 자, 그걸 추가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조재우 교수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분이 이제 이 암호화폐 장세에 관해서 좀 거시적으로 되게 잘 보시고 채굴에 관해서도 되게 조예가 깊은 선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가 투자를 잘한다는 착각입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곤 합니다. 불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버블이 꺼질 때 자산을 잃지 않은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저도 이걸 못 지켜가지고 많은 자산을 많이 잃었었고, 그리고 리노 HQ님이 조재훈 교수님 이제 트윗을 하면서 좋은 말이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생각입니다. 다 이 말에는 다 동감을 하는 거죠. 수익률이 진짜 높게 투자를 진행하고 성공한 사람이 리노 HQ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큰 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CTC 코인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오너이신 분인데, 제가 왜 이거를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CTC를 사라, 크레딧 코인을 추종해서 빨리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두 분을 이렇게 매스컴이나 아니면 글자나 카톡방에서 보아온 지가 되게 오래됐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고로 조재우 교수님은 조인디 아시죠? 조인디 유튜브 보람 기자님하고. 근데 거기 보면 얼마 전에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김윤호님인가? 그분이 조인디 방송에 아마 엊그저껜가? 그때 아마 한번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김윤호님인가? 그분도 블랙록인가? 하는 그 투자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데죠. 거기서 어느 정도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제가 보니까 CTC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그 카카오 톡방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코인을 꼭 사야 된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격이 워낙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 사면은 그건 미친 짓이지. 그러나 조정이 들어갈 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조재우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되게 5년 동안 이 코인 시장에 관해서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벌써 아톰리그 랩스, 국민은행하고 이제 가상자산 수탁관리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 이더리움을 한국에 처음 들여오셨을 때부터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재우님하고 정우현님을. 근데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파급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분이 시장을 관조하실 때. 그래서 어쨌건 그것도 그냥 추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되게 이례적인 게 있었는데 XRP가 이게 아마 그저께인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어저께 빼버렸는데 XRP의 투자 관점이 총량이 2배로 늘렸어요. 제가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상승력이 있고 수익률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3.7인가 3.6에서 6.2로 거의 2배가량 늘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이제 캡처를 했어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름은 딱 지었거든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좋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재고 상품 넘기려고 상품 공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좋은 코인은 내가 직접 알아보고 확장성, 탈중앙화, 유스케이스 등등 공부하면 좋은 코인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정작 진짜 돈 버는 코인은 기관들이 숨겨놓지 않을까라고 이분이 적으셨는데, 이분 말씀이 맞아요. 100%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42,400명이에요.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고 스탠다드한 어떤 그 검증받은 코인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5,500개가 넘는 코인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 좋은 코인을 발굴하는 건 모래 속의 진주 찾기라니까요. 이거를 찾는다는 게 그렇게 많이 쉽지가 않아요. 자, 참고로 제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에 투자했었을 때 투자를 진행했던 게 $10 이하였어요. 이하부터 투자를 진행했어요. 현재는 그 많은 물량을 기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88%가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에 총 맞았다고 거기다 돈을 넣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꼬임에 넘어가서 물량받기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러면 비트코인을 1,300만원 주고 사는 사람들은 머리에 총 맞아서 그럴까요? 수익률이 물론 모래 속의 진주 알을 찾아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어.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인지도가 있으면 안전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제미니 거래소, 보이저 거래소,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많은 거래소 중에 최종 관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코인이나 거기 상장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지도 없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거야. 인지도 없는 거래소 내일 사라질 수도 있어. 먹튀할 수도 있어. 인지도 없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코인들. 근데 그런 코인들이 진짜 모래 속에 진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극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중요한 건 이 5,500개 코인 중에 스팸 코인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엄청나게 많아요. 모래 속의 진주 찾기는 개인이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단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이분 말대로. 그걸 이제 추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제로 X에 관해서 누가 이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걸 뭐 굳이 사라 막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라. 차트적인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을 만한 지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제로 X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서부터 뭐 네트워크 블록 생성이 안 되고 있다, 51% 공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걱정하시는 뭐 댓글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아시아 디렉터가 SNS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네트워크의 블록 생성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앞서 4시간가량 블록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이더리움 채굴풀 이더마인의 운영사 비트플라이 측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 고도가 3,693개의 블록 재구성이 발생했다며 이는 51% 공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블록 생성이 정상적으로 다시 재기돼서 지갑에 관해서 아마 오픈돼서 하는 거를 바이낸스도 그렇고 후오비도 그렇고 OKEX도 그렇고 아마 그거에 관해서 발표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대부분 대형 거래소들의 입점에 있고 상당량 볼륨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크립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잠재적인 51%의 공격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트레이더, 이더리움 클래식은 수사관이 51%의 공격일 수 있다고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러면 51% 공격되면 뭐 해킹이 쉽게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대대적인 변화가 이더리움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호재 뉴스가 8월 4일날 나올지 8월 5일날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을 움직일 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밑에서 밑작업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뉘앙스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떨어진다 이런 관점을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는 거에 관해서 한 발자국 다가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쨌든 상호 연계는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붙어있는 거를 떨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코인데스크를 아마 아실 거예요. GCD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본인들한테 유도하는 어떤 그런 기사의 관점을 코인데스크한테 완력을 행사해서 아마 이런 뉴스도 내보낼 수도 있는데, 7월에 비트코인에서 거의 1억 달러가 이더리움으로 이전됐다, 이런 뉴스가 대중한테 나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까요? 당연히 이더리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반기 시장은 비트코인도 수익률을 가져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이더리움 2.0이 아직 구현되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이더리움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총상위 코인들도 질질질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그 친구들이 올라가면 미들캡, 로우캡까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끌고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반증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시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자, 그걸 또 말씀드리고,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블록체인 추적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낸스 사기 근절 차원에서 뭐 협조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얼마 전이구나, 한 달 전인가? 코인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거래되는 블록체인 트랜잭션, 뭐 여러 가지 거래 어떤 시스템망에 관해서 정보 제공을 증권거래위원회, 하다못해 FBI, CIA까지 다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바이낸스까지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 규제 안에 관해서 더 디테일하게 저는 정부가 다 들어간다, 거래소들한테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규제가 된다, 이런 거에 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 규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상자산 시장에 더 많은 기관 자금, 제도권에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CNBC나 CNN에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막 들끓고 약간씩 이제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그 대서특필에서 만약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위험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휴일이죠. 그 사람들은 뭐 내일 언제까지 이제 휴일일 수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저는 한편으로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관해서 CNBC나 CNN에서 대서특필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조정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그냥 관망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요 근래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